안녕하세요. 10분의 책 한 권을 풀어주는 수학쌤 이학주입니다. 오늘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책을 보실 때 이제 함께 읽으면 좋은 책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저희 이제 세원독에서 얼마 전에 읽었던 멘탈의 연금술. 이 부분은 이제 저의 어떤 마음의 어떤 한계라든가 어떤 교훈적인 이런 부분들을, 즉 내가 어떻게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연결해서 그다음 다산의 마지막 공부라는 책은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읽었던 책인데 이제 다산이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으로 해서 마지막 인생에서 평생 마지막에 이제 붙들었던 책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그 인간 관계론과 연관해서 어떤 본인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마음을,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또 선택한 책이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인간관계로 이제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인간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간관계는 부부지간의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부간의 어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이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선정해 봤습니다. 우선 이 저자를 먼저 살펴보면요, 이분이시고요. 데일 카네기는 1888년 미주리 주 맨빌리에 있는 한 농장에서 태어났고, 워렌스버그 주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네브래스카에서 교사, 세일즈맨 등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1912년 YMCA에서 성인을 상대로 하는 대화 및 연설 기술을 강연하게 되면서 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사례 중심으로 펼쳐지는 그의 강의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를 바탕으로 카네기 연구소를 설립해 인간 경영과 자기 개발 분야 최고의 컨설턴트가 되었다. 수많은 저서를 통해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심리와 스트레스를 분석하고 인간관계론을 체계화시켰다. 그의 대표저서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부나 판매되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카네기 연설법, 데일 카네기 5분 위인전 등을 이어서 펴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책에서 처음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왜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되었나 라고 동기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처음에가 이제 사람을 다루는 일이야말로 당신이 마주하는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과 사이좋게 지낼 것인가?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당신 생각에 동의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책의 유일한 목적은 여러분들이 그 잠재된 채 사용되지 않아 왔던 자산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그로 인해 많은 이익을 얻게 만드는 것이다. 교육의 가장 커다란 목적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행동을 위한 책이다. 우리가 이제 항상 책을 읽으면서 일독일행이라는 말들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우리 삶에 적용만 할 수 있다면 정말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온 내용이요, 이 책을 잘 활용하기 위한 9가지 제안이라고 해서 아주 친절하게 이 책 사용 설명법을 얘기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가 인간관계의 원리들을 정복하겠다는 깊고도 절실한 욕망을 가져라. 두 번째, 각 장마다 최소한 2번 읽은 후 다음 장으로 가라. 세 번째, 읽는 도중에 가능한 한 빈번하게 읽기를 중단하고 각 제안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자문해 보라. 네 번째, 중요한 아이디어에는 모두 밑줄을 쳐라. 다섯 번째, 매달 이 책을 다시 읽고 적용하라. 여섯 번째,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책에서 배운 원리들을 적용해보라. 일곱 번째, 당신이 원리를 어기면 벌금을 내라. 여덟 번째, 주마다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점검하라. 아홉 번째, 당신이 이 책의 원리들을 적용해서 얻은 승리들을 기록하라. 핵심적인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책을 보고
피드백을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점점 그 피드백을 통해서 좀 나아진 내가 되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온 내용이 1부인데요.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이라고 해서 1장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마라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요. 핵심은 그거예요. 비난하지 마라 이런 거죠. 비판하지 마라. 비난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사람들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비난은 위험하다.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자부심에 상처를 입히고 자존감을 훼손하며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들은 많이 있으실 거예요. 비난을 할 때는 잘 모르겠지만 비난을 받는 입장이 됐을 때는 여기 있는 말들이 대부분 다 공감이 가고 납득이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또한 비판이란 마치 전서구와 같아서 항상 자신에게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이 전서구라는 거는 그런 거였죠. 이제 어떤 예전에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날리는데 그 날리는 어떤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를 전서구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자신에게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 이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링컨이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들을 비난하지 마시오. 그들의 입장이었다면 우리도 그랬을 테니까 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 황금률 있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부분을 약간 변형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라는 부분.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사람이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 우리는 편견으로 가득 차고 자부심과 허영으로 움직이는 감정적인 동물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사실 사람이 이성적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성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확증 평형이라든가 여러가지 자기 합리화 등등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이성적인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저만 해도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적인 동물을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어떤 감정에 치우치는 동물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리 옳은 말을 했어도 그 말이 그 사람한테 제대로 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옳은 말을 하기 전에 마음을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해서 칼라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낮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벨보이라든가 웨이트리스트 등등 이런 부분들이죠.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보면 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우리 멘탈의 연금술에서 나왔던 노부부가 떠오르는 부분이죠. 사람들을 비난하는 대신에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애써보자.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받게 된다. 굉장히 공감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어린 시절에 누군가한테 비판을 받게 되면 그때 내가 한 행동은 분명히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생각을 가지고 했던 행동인데 그런 나의 생각과 목적은 다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보이는 대로만 보기 때문에 비판과 비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공부방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공부방 아이들한테도 무언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우선은 이제 그 부분을 물어보는 부분에 있어서 미소와 친절한 말투로 물어봐요. 일부러 더. 왜냐면 그 아이가 잘못된 마음으로 할 수도 있었지만 마음은 잘못된 게 아니고 옳은 마음이었는데 그 결과가 안 좋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기 전에 항상 미소와 친절한 말투로 물어보는 습관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수가 많이 예전보다는 줄지 않았냐라고 자평을 한번 해봅니다. 첫 번째 이제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처음에 나온 게요. 이제 비비불 금지, 비난, 비판, 불평 금지, 충조 평가 금지, 충고 조언 평가 금지하고 그다음 미인 대칭을 하자. 그러니까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기. 이 부분을 하면 인간관계는 확실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나온 내용이요. 두 번째, 인간관계의 중요한 비결인데요. 2장.
세상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바로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이 부분 당연하죠. 원하지 않는데 그걸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자발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물론 이젠 어거지로 이젠 어떤 힘에 의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원리는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다. 이 부분은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간에 머리 위에는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나를 알아주세요, 뭐 사랑받고 싶어요, 이런 나만의 어떤 간판이랄까요? 이런 걸 다 달고 다니는 것 같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칭찬받으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사람마다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얻는 방식은 다르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돈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명예를 준다던가 이런 부분은 그 사람한테 동기부여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어떤 칭찬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 사람이 어떤 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칭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주는 게 더 최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냐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을 꺼내는 방법은 진심으로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도 사실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 행동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인정하고 격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뭉뚱그려서 추상적으로 칭찬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한테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집어서 얘기해 주는 게 진심인 거죠. 그게 자세히 살펴보고 자세히 들어보고 자세히 생각을 한 거니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라고 에머스라는 사람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나보다 어떤 면에서는 무조건 나은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두 번째는 솔직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라 라는 부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이죠. 오늘 3장, 상대방에게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이걸 말을 바꾸자면 상대방에게 동기부여를 해라. 우리 이승민 선배님이 저희에게 하고 있는 뭐 세온독 베스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에세이라든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읽으면서 이승민 선배님의 어떤 동기부여 전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지 보여주는 방법뿐이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세온독에서 에세이를 쓰는 중인데 글을 쓴다는 거는 저희 선배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속에 갖고 있는 하나의 어떤 희망사항이랄까요, 이런 부분들 다 있으셨을 거예요. 독서를 또 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이걸 실제적인 어떤 결과물로 나오게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걸 저희가 이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힘내시고 뭐 내용을 떠나서 본인의 마음을 편하게 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공의 비결이라는 게 있다면 다른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당신의 관점뿐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본 능력이다. 헨리 포도가 얘기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나의 어떤 이익만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떤 부분에서 이익을 가질까라는 부분을 생각하는 게 뭐 돈이든 그 사람의 어떤 기분이든 기쁨이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보고, 저도 이제 친구를 만난다든가 뭐 공부방 아이들을 만난다든가 할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선 이런 내용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먼저 다른 사람에게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혼자일 것이다. 이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 선배님들이 이제 리더로서 다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동기부여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 꼭 참고하셔서 나만의 어떤 동기부여할 수 있는
전략들을 꼭 가지시기를 바랄게요. 그 다음에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세 번째, 저 지금 살펴본 게요. 다른 사람에게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라는 부분이고요. 오늘 이제 깨달은 부분은요. 비판 금지, 진심으로 인정하기, 타인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기. 적용할 점은요. 미소와 친절한 말투, 그리고 경청. 이 부분을 제 삶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적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베스 하도록 하고요. 이번 한 주도 또 새로운 한 주, 힘찬 한 주 되시도록 하고요. 이제 뭐 장마철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젠 그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인데 건강 유의하시고 이번 주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번 책이 좀 종류가 개정판이 많다 보니까 내용이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이제 박수영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선배님들이 이제 베스 하실 때 좀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 2개를 또 준비해 봤어요. 하나는 이제 어떤 저희 마음을 좀 올릴 수 있는 영상이고, 또 하나는 좀 웃음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에 관한 2가지 영상을 마무리로 하면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ove having you in my class. I think you're very funny. Yes. I think you're amazing. Yes. I think you are brilliant. Yes. I think everyone in here loves you. Yes. Great job. You are a great student. Thank you. I love having you in my class. You're funny. You're athletic. You're a great student. You told me something interesting today. And you make everyone laugh, which is so sick. Thanks for being a great student. You're the greatest teacher ever. Thank you. You're a great student. Thanks. You're welcome.